첫 번째 코너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에서 함께 분석해보면서 내일장 대비 잘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그럼 함께 해주실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어쨌든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건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유동성 장세 형태로 진행되던 장세가 이제 꺾이고 새롭게 이제 박스권에 갇힌 형태의 지수 횡보 내진 등락 속에 정책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한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 대선 이후에 차기 정부의 정책 그 중심이 되는 그런 그 섹터들, 예를 들면 원전 섹터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경협이라든지 이런 정책주와 관련된 그런 순환 상승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수는 별로 재미없는 그런 장이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의 흐름은 조금 지지부진하겠지만 개별주들의 장세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수상하다 월요일장 마무리에도 이렇게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10위까지 확인해 볼게요. 네, SMR 당연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5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기전선 2위 랭크가 됐습니다. 금거래소 3위, 언택트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혼조세 이루어지는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상당히 핫한 흐름을 보인 오늘이었습니다. 전기차 6위, CMO 7위, 신약 임상이 8위를 차지했고요. 2차 전지 9위, 수소연료가 10위를 메우면서 상당히 다양한 키워드들이 오늘 월요일장에 핫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과연 오늘 인기를 끌었을지 종목명과 종가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두선중공업 정말 많이 올랐지만 오늘 27.49%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급등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고요. 대한전선도 10거래일 연속 올랐고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또 금거래소 관련한 모멘텀 떠오르면서 20% 넘게 치솟았고요. 카카오는 1.61%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성파워텍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우리기술도 상한가 보여줬죠. 기아는 1.12% 올라줬고요. 녹십자 1.23% 상승했습니다. 셀리드 2.15%, 자궁경부암 백신 관련한 임상 결과 발표로 핫했고요. LNF가 6.42% 상승했습니다. 두산퓨얼셀, 두산그룹주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종목 한 종목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오늘 전선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2위에 있는 대한전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거래일 연속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을 앞두고 오르고 있는데요. 전선주 왜 이렇게 잘 가는 걸까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내일도 이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 근방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무려 7%나 이렇게 상승을 하고 오늘 거래대금이 무려 2조 원이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전기 섹터 자체, 그러니까 전력, 원전이나 전력, 그다음에 전력을 이제 공급하다 보면 당연히 또 전선도 많이 또 쓰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그 흐름들 속에서 미국도 지금 노후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력 보급 시스템이나 특히 이제 미국도 그 전선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낡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하면서 하게 되는 거라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전선 수요들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원전을 이제 새로 하는 그런 그 가운데 전력 손실을 줄이는 것도 또 각국의 이 이슈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유럽이 특히 그렇지만은 전력을 이제 생산하고 나서 이
전송하는 가운데 손실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효율성에 대한 투자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과거에 이제 또 석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화석연료를 이용한 그런 발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줄이면서 또 새로운 어떤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간다면 전선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원전이라는 그런 흐름과 함께 큰 묶음에서 볼 때는 전력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그런 그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나 성장 가능성에 시장이 대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한전선은 뭐 이게 워낙 그 많이 빠졌던 종목이고 또 코스피 200 편입 기대도 있습니다만은 일시적인 그런 요소들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빅 트렌드, 글로벌한 그런 그 전력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 여기에도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에 이제 뭐 M&A도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아무튼 이 종목은 앞으로도 더 이제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후된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전선이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또 송출하는 과정에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의 수요도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겠다. 글로벌 트렌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 1분기 영업이익도 상당히 호실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도 역시 제가 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소외를 많이 받아왔던 종목들의 대반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한글과 컴퓨터는 음식료나 내수주들이 갈 때 잘 갔던 그런 경향을 보여왔고요. 뭐 광고나 또는 뭐 엔터나 또는 게임이나 이런 종목들이 함께 갔었는데 한컴퓨터는 지금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만큼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어쨌든 이 금을 소위 뭐 금 거래소가 지금 있는데 디지털 금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금은 금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금 거래를 좀 더 이제 뭐 그 실물을 수반하거나 또는 선물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플랫폼을 새로 이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과거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그런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실적 호전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고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뭐 교육 플랫폼 사업도 열심히 뛰어들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책과 관련해서 저출산이라든지 아니면 이 교육 플랫폼과 관련한 모멘텀도 앞으로 있을까요? 뭐 일단 네. 이 한국 컴퓨터라고 하는 뭐 요즘에 이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교육 시스템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차기 정책 수혜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고 가장 이제 유럽이나 뭐 심지어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한국의 시스템 중에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그다음에 이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또 이것이 우리는 역시 이제 IT 국가 강국이기 때문에 앞서가는 그런 거라서 교육 플랫폼도 일단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이 국내적인 어떤 시장도 있지만은 앞으로 또 해외 시장까지도 생각한다면 앞으로 한류를 타고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비즈니스 자체를 과거에 한국 컴퓨터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쪽에 승부를 걸었는데 카카오나 네이버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게 된다면 한국 컴퓨터는 앞으로도 더 이제 지금까지 개척을 하지 못했던 내용에서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대한민국에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최고 강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인공지능이나 이걸 가미한 교육 플랫폼에서 아마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플랫폼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 상한가 기록했던 보성 파워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플랜트에 들어가는 철골을 제작하는 업체여서 오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원전 관련주 내에서도 돋보였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 뭐 내일 정도까지도 고우 의견을 드리는데 지금 원전주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오늘 이제 뭐 상한가가 이제 8개 정도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원전 관련 종목입니다. 한국컴퓨터 빼고.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어떤 탈탄소화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의 정책의 변화가 원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한미 간의 이런 원전에 일단 미국은 마케팅에 강하고요. 우리는 그 설비하고 제작하는, 운용하는 이런 데 이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세계 그 원전 시장, 특히 자유진영 쪽에서의 원전 시장은 상당 부분의 마켓시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것은 과거에 우리 국내에 머무르거나 또는 해외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원전 강국이긴 하더라도 이 원전이라는 것은 국방이나 국력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세계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함께 이렇게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원전이 그야말로 미국의 등을 타고 용의 등을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2030년까지 이제 소형 원전을 많이 만든다 그러고 대략 한 160개 정도를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160개면 이게 하나 만드는데 1조 든답니다. 소형 원전이. 그래서 160조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끝이 아니라 우주항공이라든지 또는 뭐 우주 개발이라든지 또는 잠수함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그 소위 그 우리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쪽에 국방과 관련된 어떤 수요들도 계속 있으리라고 봐서 이쪽 원전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 4, 5년 전에 2014년, 15년에 소위 우리 산업이 갈 때 테슬라가 처음 소위 그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했을 때 그때의 흐름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서 이것을 그냥 테마주다 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종목별로 굉장히 큰 비전이나 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혹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익 극대화 관점의 접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통상적으로 보던 테마의 흐름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것은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의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면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테마성이 아니다. 이건 메가 트렌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전통적인 원전 강국인 미국과 함께 거대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떤 종목 살펴볼지 다음 종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를 차지한 녹십자입니다. 코로나 혈장 치료제 지코비딕주의 허가 신청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레퀴노라주 이후로 국내 치료제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백신을 이제 막 공급을 해서 접종을 하고 우리도 이제 10%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치료제에 뭐 필요는 하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치료제를 많이 개발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시장성이나 그리고 이제 트렌드적 관점에서는 항상 이제 피크를 기록할 때 이 그 소위 뭐 나와야지 이제 이 혈장 치료제 이런 거 내놓는다고 해서 시장에서 뭐 그렇게 이 이슈를 일으키거나 시장을 일으키기 어렵다 이렇게 봐서 이게 뭐 실제로 혈장 치료제를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실제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봐서 어쨌든 그와 같은 이슈로 이제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작년이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퍼졌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 관련 종목들이 다 고점을 쳤다 이렇게 보고 상투를 쳤다라고 보기 때문에 스탑 의견 계속 유지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술적으로 멈춰 있는 것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려오면서 저점 이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돼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령 새로운 혈장 치료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시기는 좀 지난 것 같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를 차지한 LNF인데요. 미국 소재 글로벌 전기차 업체와 2차 전지 양극재용 핵심 소재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상승세 보였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뭐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이쪽 섹터가 소위 레드오션화 되어 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단가 경쟁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산업은 1994년, 5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원래 반도체 회사가 몇 개가 있었냐면은 세 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현대반도체, 또 LG반도체, 당시 현대전자, 삼성전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두 종목, 바로 LG반도체와 현대전자가 이제 부도가 났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됐던 이유가 사실 94년, 95년이면은 바로 우리가 1인 1PC로 전환이 되면서 그야말로 PC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시장이 커져도 결국 공급자가 많아지게 되면 반도체의 공급자가 많아지면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레드오션화 되면서 치킨 게임 벌어지면서 이 두 회사가 결국 부도를 냈고요. 대만이나 일본의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났듯이 이 전기차 산업이 물론 뭐 핵심 산업이긴 하지만 만드는 회사들이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레드오션화되는 시장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뉴스로 오르긴 했지만 업황 자체는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관점에서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오를 만큼 오르는 상태라는 점에서 볼 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레드오션이다, 경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요새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와중인데 2차 전지 업체들은 이에 대한 수혜를 그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요? 주가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과거에 94년도에는 제가 이제 딱 94년도에 신입사원으로 SK그룹에 입사를 했었는데 당시에 그 기획조정실에 가면 PC가 딱 한 대 있었어요. 근데 이게 1년이 딱 지나면서 95년이 되니까 전부 우리 있었던 기획조정실에 대략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30대가 다 들어왔어요. 네. 그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1인 1PC화 되는 그런 흐름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PC 수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회사들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 자랑하던 반도체 회사 두 회사가 부도가 났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도 당시에 적자를 면치 못했었다라는 사실,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고 시장은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공급자들의 숫자가 줄지 않고 계속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치킨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자동차 회사들의 현대차도 이제 뭐 배터리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고 유럽의 또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또 미국의 포드 자동차나 이런 쪽도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의 어떤 생산의 소위 이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 반도체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보기엔 이 시장 자체는 시장이 커지더라도 그보다 경쟁이 더 치열하면서 아주 치열한 어떤 레드오션이 진행될 것이라고 봐서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네, 해외 보고서에서도 또 경쟁이 치열해지니 2차 전지주 좀 매도 관점으로 보이는 게 좋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을 한 번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반반이네요. 카카오, 기아, 녹십자, 그리고 셀리드 LNF는 파란불을 켜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네, 오늘은 베스트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을 이제 처음에 반등이 시작이 될 때,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내지는 뉴스나 이슈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오르는 그런 흐름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 무거운 종목이 제가 이제 흔히 방송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지만은 이게 여기가 이제 우주 돌파됐다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우주 돌파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주 돌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종목은 지금 고점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또 이 소형 원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결국 30년까지도 계속 가게 되는 일이라서 이 이슈와 관련해서 너무 간단하게 테마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보유하신 그런 회원님들께서는 수익 극대화해야 되고요. 제가 이
종목은 그 12시 방송을 통해서 포트에 있는 종목이에요. 불과 열흘 만에 무려 12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수익 극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종목이니까 잠시 후에 또 4시 무료 방송 있거든요. 오셔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목표치는 이 종목은 대략 뭐 1차 목표치 36,000원, 네, 종가로 이제 매수를 하신다는 가정하에 손절 라인은 28,000원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간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두손중공업 더 갈 수 있다라고 짚어주시면서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무료 방송 또 바로 있다고도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엔스탑은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